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이야기, 당신의 마음을 밝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깊은 울림과 통찰을 전하고 더 나아가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힘이 되는 지혜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소중한 메시지를 전하는 빛이 됩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모든 대화의 중심을 자신에게로 돌려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에 대한 작은 이의 제기조차 견디지 못하고 대화의 흐름을 통제하며 상대를 늘 불안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 바로 나르시시스트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춤추는 불꽃, 사방으로 퍼지는 뜨거운 열기, 그리고 시선을 압도하는 강렬한 빛. 당신이 그 불에 장작을 던져 넣으면 불길은 더욱 거세게 타오를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채질을 해주면 불은 더욱 맹렬해지겠죠.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냥 멈춘다면 장작도 공기도 더 이상 공급하지 않는다면 불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스스로 타들어가다 결국 사그라들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과 나르시시스트 사이의 관계 역학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풀려진 자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감정적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궤도 안에 단단히 묶여 있다는 확신을 원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말과 행동에 반응하고 휘말리고 변명하고 설명하고 칭찬하거나 혹은 항의하는 그 모든 순간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합니다. 그 반응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칭찬이든 분노든 모든 감정적 반응은 그들이 이 세상의 중심이며 다른 누구보다 중요하다는 증거가 될 뿐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당신의 감정 소모량은 곧 자신의 중요도와 동일시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은 나르시시스트의 관심에 대한 갈망은 대화의 내용 자체와는 거의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에너지의 교환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좌절감을 원합니다. 당신이 좌절하는 모습을 보며 상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희열을 느낍니다. 그들은 당신의 눈물을 원합니다. 당신의 눈물은 그들이 감정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달콤한 전리품과도 같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명확한 근거와 논리를 들어가며 그들을 설득하려는 시도조차도 그들에게는 훌륭한 먹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이미 그들이 설계한 게임의 무대 위에서 그들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이기도록 설계된 게임에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들에게 감정적 먹이를 굶기는 것, 즉 공급을 차단한다는 것은 바로 이 감정적 투자를 끊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폭발적인 대립이나 극적인 단절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전략적 중립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감정 상태가 더 이상 그들의 조종을 위한 도구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자아가 연약해질 때마다 언제든 달려가 분노든 동정이든 인정이든 퍼다 쓸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냉정하기 위한 냉정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의 에너지를 지키기 위한 의도적인 보존 행위입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짧고 사실적인 문장으로만 말합니다. 감정의 높낮이나 꾸밈 없이 상대가 더 파고들 여지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질문에 답합니다. 터무니없는 비난을 받아도 끝없이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진실을 단 한 번만 명확하게 말하고 상대가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애원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둡니다. 당신을 지치게 만들어 결국 굴복시키려는 의도가 뻔한 메비우스의 띠 같은 논쟁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도발하려 할 때조차도 당신은 평온한 어조를 유지합니다. 그들이 던지는 미끼를 물지 않고 반응을 피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적게 줄수록 그들이 매달릴 수 있는 것도 줄어듭니다. 처음에 이런 당신의 태도는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라는 마리오네트의 줄을 당기면 늘 예상 가능한 춤을 추는 모습을 보는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허둥지둥하거나 아주 드물게 던져주는 인정의 부스러기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들의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 연극에 동참하기를 멈추는 순간 마치 공연 한가운데서 배우가 갑자기 무대 아래로 내려가 버린 것과 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들은 아마 더욱 거세게 나올 것입니다. 더 날카롭게 당신을 찌르고 더 자극적인 말을 던지며 없는 드라마를 만들어내서라도 당신을 원래의 역할로 되돌리려 할 것입니다. 당신이 차갑다, 무정하다, 거리를 둔다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들이 힘의 균형이 바뀌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으며 그 사실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공급 차단에 단호한 의지와 훈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당신의 감정이라는 자원이 담긴 금고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안에는 당신의 공감 능력, 에너지, 관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지금까지 그 금고의 문이 항상 열려 있었고 그 안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양 마음대로 가져다 썼습니다. 공급을 차단한다는 것은 이제 그 금고의 문을 닫고 접근 권한은 오직 당신의 조건에 따라서만 허용될 것이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할 때마다 금고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텅 빈 금고 앞에서 빈손으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진실이 유동적이라고 믿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진실은 그 순간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구부리고 제 세킬랜디어 빌리어서니즈 수 있는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 그들은 절대로 넘지 않을 것이라며 확고한 도덕적 선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그들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 선을 넘어섭니다. 마치 그런 선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듯이 말이죠. 그러고는 자신은 원래부터 이렇게 생각해왔다거나 혹은 당신이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역사를 새로 쓰는 그들의 자신감은 너무나도 확고해서 듣는 이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력마저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그들의 가장 효과적인 조종술 중 하나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이 자신의 기억을 믿을 수 없다고 설득할 수만 있다면 당신은 그들의 기억에 의존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기억은 언제나 그들 자신을 영웅이나 희생자로 미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묘한 술책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그들의 말과 행동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것입니다. 분노나 비난을 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감정적이라거나 불공평하다는 반격의 빌미만 제공할 뿐입니다. 정밀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이전에 했던 말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영수증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이전과 모순되는 이야기를 꺼냈을 때 당신은 그저 그 사실을 비춰주기만 하면 됩니다. 흥미롭네요. 지난주에는 그것과 다르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어떤 드라마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없이 그저 그들 스스로 제공했던 증거를 조용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거울 비추기는 그들이 가장 경멸하는 것, 즉 자기 자신의 모순과 직면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세상에서는 자신이 이야기의 지배자이며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의심 없이 그 이야기를 따라야만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말을 거울처럼 비춰줌으로써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모순을 아무도 모르게 슬쩍 넘어갈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의견을 덧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그들의 말을 그 모순이 명백히 드러나는 방식으로 되돌려주고 있을 뿐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변명으로 빠져나가려 할 것입니다. 당신이 잘못 들었겠지, 혹은 교묘하게 말의 의미를 바꾸거나 상황이 바뀌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상된 반응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이야기 속 허점을 메우기 위해 그럴듯한 설명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일관되게 그들의 모순을 비춰줄수록 그들이 만들어낸 환상을 유지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당신이 감정의 동요 없이 모순을 지적할 때마다 그들은 자신의 말이 스스로를 옥죄는 덫이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전략은 세부 사항에 대한 날카로운 주의력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지금 하는 말뿐만 아니라 과거에 했던 말까지 주에 깊게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만족을 위해 딱 걸렸어 하는 순간을 잡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현실을 제멋대로 예곡하는 능력을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길에 돌멩이로 표시를 해두는 것과 같습니다. 각각의 돌멩이는 그들이 주장했던 말의 기록입니다. 그들이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당신은 그저 돌멩이를 가리키며 묻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어떻게 지금 여기에 있게 된 것이냐고 말이죠. 이 접근법의 가장 강력한 측면 중 하나는 심리적 부담을 전환시킨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그들이 당신에게 자신을 설명하고 방어하고 증명하도록 강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모순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순간 당신은 그 부담을 조용히 그들에게 되돌려줍니다. 갑자기 그들 자신이 자신의 말을 수습하기 위해 허둥지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절대로 입 밖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내적인 압박감은 쌓여갑니다. 그들은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인식이 관계의 역학을 바꾸어 놓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혼돈 속에서 번성하며 그들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는 속도입니다. 그들은 쉴 틈 없는 속도로 대화를 밀어붙입니다. 당신이 방금 들은 말을 처리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비난을 퍼붓고 화제를 바꾸고 즉각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 빠른 속도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균형을 무너뜨리기 위한 의도적인 전략입니다. 당신이 생각 대신 반응하고 있을 때 당신은 의도치 않은 말을 하거나 원치 않는 것에 동의하거나 사실이 아닌 버전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처하면 사람들이 평정심을 잃고 방어적인 태세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이용합니다. 템포를 조절한다는 것은 서두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고 생각할 당신의 권리를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비난을 던졌을 때 즉각적인 부인으로 맞받아치지 마십시오. 그 말이 공기 중에 잠시 머물도록 두십시오. 그들이 이제 뭐라고 변명할 거지? 라며 답변을 압박할 때 침묵을 채워야 한다는 압박감에 저항하십시오. 대신 당신만의 시간 속에서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응답하십시오. 이제 대화의 속도는 그들의 조급함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잠시 멈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침묵은 조종술이 살아남기 힘든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목표는 당신을 자신을 방어하느라 너무 바쁘게 만들어
그들 논리의 균열을 알아채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속도를 늦추면 그 균열은 당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에도 보이게 됩니다. 그들은 갑자기 기다림의 불편함, 대화의 흐름에 대한 통제력 상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성찰을 혐오하기 때문에 그 불편함은 종종 그들로 하여금 의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내게 만듭니다. 이것은 체스 경기와 같습니다. 너무 빨리 움직이는 플레이어는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시간을 갖고 전체 판을 보는 플레이어는 더 나은 수를 둘 수 있습니다. 템포를 조절함으로써 당신은 나르시시스트를 기다려야만 하는 위치, 즉 당신이 생각보다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가능성과 마주해야 하는 긴장감 속에 앉아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그들은 당신을 반응하게 만들므로써 쌓아 올렸던 우위를 잃게 됩니다. 경계선은 가벼운 요청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기분이 내키면 존중해줄 수도 있는 정중한 제안도 아닙니다. 경계선은 당신의 정신적, 감정적, 심지어 물리적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 당신이 긋는 선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어지면 그것은 견고한 벽처럼 단호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선언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선을 존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당신이 경계선을 선언하는 행위 자체가 그들에게는 시험해보라는 초대장으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약점이 어디 있는지 보기 위해 찔러보고, 밀어보고, 압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세상에서는 당신의 규칙이 자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특권의식은 자신이 예의이며 당신의 한계는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해체되어야 할 장애물이라고 속삭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경계선이 말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일관된 행동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밤 9시 이후에는 통화할 수 없어라고 말해놓고 그들이 9시 반에 전화했을 때 받아버린다면 당신은 방금 당신의 벽이 종이로 만들어졌다고 알려준 셈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서 유연성을 보는 순간 그들은 그것을 계속 밀어붙여도 된다는 허락으로 간주합니다. 경계선의 효과는 당신이 그것을 매번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그리고 미안해하지 않고 시행하려는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끝없이 설명하지 마십시오. 협상하지 마십시오. 그 선이 합리적이라고 동의를 구하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저 선언하고 그것을 지키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시행은 처벌이 아닌 평온한 태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신은 그들을 벌주기 위해 경계선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소리 지르는 사람과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말한 후 그들이 대화 중에 목소리를 높인다면 당신은 그 대화를 끝냅니다. 당신이 적대적인 문자에는 답장하지 않겠다고 말한 후 그들이 문자를 퍼붓는다면 당신은 답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행동을 통해 그 벽이 단단하며 압력을 가한다고 해서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요새 주변을 둘러싼 성벽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벽은 당신이 바깥 세상을 미워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가, 언제, 어떤 조건 하에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지 통제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규칙을 존중하기를 거부할 때 당신은 그들이 변하기를 바라며 계속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성벽 전체를 무너뜨리려는 시도 없이 접근할 수 있음을 증명할 때까지 문을 굳게 닫아둡니다. 바로 이 수준의 일관성이 단순한 말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벽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놓는 가장 위험한 덫 중 하나는 당신의 가치가 그들의 인정에 달려 있다고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감정적 경제 시스템으로 끌어들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칭찬, 인정, 애정이라는 화폐를 쥐고 있고 당신은 그것을 벌어야만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당신의 노력을 알아주는지, 당신의 입장을 이해해주는지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그림입니다. 당신의 자존감이 그들의 인정에 묶여 있을 때 그들은 마음대로 당신의 가치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묶어두는 목줄이 됩니다. 결과로부터 당신의 자아를 분리한다는 것은 바로 그 목줄을 끊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들의 의견에 따라 변동하지 않으며 당신은 재판정의 선피고인이 아니며 그들이 내리는 판결은 당신이라는 사람의 본질과 무관하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도록 설계된 법정에서 완전히 걸어나와 더 이상 그 재판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 대한 무관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의 자기 인식에 대한 권위를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아를 분리하면 목표 자체가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마음을 바꾸거나 그들의 인정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그것을 인정했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지켰느냐로 성공을 측정합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진실을 설득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대신 그 진실을 살아내는 데 집중합니다. 이제 당신은 마지막 말을 해야 한다는 필요 없이 대화에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당신은 기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강박감 없이 그들의 자아를 만족시키는 버전의 이야기를 그들이 믿도록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경계선이 공정하다고 그들이 동의해줄 필요 없이 당신의 경계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수준의 분리는 나르시시스트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인정을 보류함으로써 당신을 하찮게 만들 수 없다면 그들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당신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과정은 그들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되찾기 위한 여정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반응을 통제할 때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평화를 통제할 수 없게 만듭니다. 당신의 내면의 평화는 당신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유일한 영토입니다. 그 영토의 주인이 바로